오늘의 강의 인공지능 기획, 개발 및 서비스 도입 절차 강의는 두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기획, 개발 및 서비스 도입 절차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래 텔레비 광고나 뉴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이래로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 자동화된 사회로 진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기술은 ICBMA라고 약자로 칭하는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술들이 결합되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서비스화되며 지능화, 자동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CBMA는 뭘까요? 아마도 군에서는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이 약자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칭하는 용어로 익숙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ICBMA는 사물 인터넷인 IoT, 가상 대규모 컴퓨터 환경을 칭하는 클라우드,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을 뜻하는 AI라는 기술들의 앞단을 딴 약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으나 실질적으로 이 기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무엇이 좋아지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20년 전인 2000년대 초에도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되는 것을 칭하는 유비쿼터스는 한때 유행했던 단어였었고, 이에 따라 UCT, Ucloud라는 용어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은 몇 년간 회자되다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0년대에는 현재 IoT 기술의 출발점이었던 RFID USN 기술이 있었습니다. 전자태그에서 신호를 발산하고 센서에서 수집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개념이었으며,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RFID 기술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 속도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수십 메가 정도의 인터넷 속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가 수집되더라도 이를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소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업 내부의 로컬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비쿼터스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사물 인터넷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면서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적용되면서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과 통신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와는 다르게 대규모 데이터가 저장되고 분석될 수 있는 클라우드가 구축되었습니다. 즉, 과거와는 다르게 대규모 데이터가 생성되며 생성 즉시 수집되고 분석될 수 있는 연결되고 지속적인 환경이 완비된 것입니다. 이제 단말기에서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잭슨이라는 소형 컴퓨터가 있습니다. 과거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초소형 컴퓨팅 기기에 GPU가 포함된 IoT 단말기입니다. 이 장치에 카메라 모듈을 연결하면 간단한 CCTV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CCTV를 만들어서 공장이나 건설 현장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촬영된 영상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작업모의 착용 여부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영상 데이터로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수집된 공사 현장의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 훈련, 즉 머신러닝하여 작업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합니다. 개발된 인공지능을 인터넷을 통하여 CCTV에 업데이트합니다. 과거에는 CCTV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사람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고 수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클라우드에서 쉽게 기능이나 성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업그레이드된 CCTV는 현장에서 작업모 미착용 여부를 판단하여
미착용자에 대한 알람을 현장 소장에게 전송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연결되고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자동화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생성되자마자 수집 분석되어 사람이 인지하기도 전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의 별명은 팡입니다. 팡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의미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을 잘 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차트는 지난 7년간의 수익률이며 4개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7년간 평균 수익률이 436%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익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얼마나 자주 서비스를 개선할까요? 이 자료는 2년 전인 2019년 자료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미 아마존은 하루에 23,000번 거의 분초 단위로 엄청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가히 세계 주식 1, 2 기업의 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은행들은 아직도 몇 년에 한 번씩 명절 기간 동안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연결, 분석, 개선, 자동화라는 순환을 잘하고 빨리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은 왜 가장 주목받고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들과는 다르게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이 나오면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과, 기업에서는 IT 부서에서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산업별 데이터를 토대로 현장의 경험을 자동화하려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오른쪽 자료는 2018년에 IBM 왓슨이 적용된 분야가 정리된 것이고 왼쪽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적용이 시도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자동차, 의료, 제약, 음악, 영화 등 모든 산업에 적용될 것이고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고부가가치입니다. 세계적 경영 컨설팅 기관인 맥켄지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매년 3.5조에서 5.8조 달러, 하나로 즉 4천조에서 6,5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2019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전 세계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가 인공지능을 업무에 적용할 것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사회 전체의 큰 성장의 기회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58.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공지능의 모든 산업에 적용, 큰 부가가치, 성장률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월드와이드가 인터넷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듯이 인공지능도 그러한 변화를 이제부터 일으킬 것이고 AI 사이로 진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관계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생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